손명호는 누가 죽였을까요? 손명호는 시에스타에서 10월 19일 밤에 박연진이 휘두른 초록 구두에 맞아 살해당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한 이유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1. 손명호는 10월 19일 밤에 이설아와 박연진을 차례로 만났다. 손명호는 문동은으로부터 박연진이 윤소희를 죽였다는 사실과 그 증거로 윤소희가 죽었을 때 손에 쥐고 있었던 박연진의 명찰을 보았습니다. 목격자와 증거까지 확실하니 거금을 박연진으로부터 뜯어서 블라디보스톡으로 도망갈 생각을 하죠. 손명호는 블라디보스톡으로 떠나기 전 박연진, 이설아, 최혜정, 전재준, 문동은, 하도영 이렇게 6명에게 모두 전화합니다. 박연진, 이설아, 최혜정에게는 확실히 만나자고 했습니다. 최혜정은 떠나기 전 한번 만나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최혜정한테 손명호가 고백했다고 하는 걸 보니 최혜정을 좋아했었나 봅니다. 그러나 최혜정은 단칼에 거절하죠. 좆가세요. 라고요. 죄송합니다. 최혜정 대사 그대로입니다. 절대 안 만났을 것 같죠? 최혜정은 손명호를 안 만났습니다. 이설아가 손명호의 전화를 받았을 때는 밤입니다. 이설아가 문동은에게 줄 돈을 마련하기 위해 어두운 곳에서 몰래 금고를 열려고 하던 때였죠. 아마도 대형교회의 목사인 아버지의 금고일 것 같습니다. 이설아는 손명호가 만나자고 하니 왜? 라고 대답하죠. 이설아가 손명호를 그 밤에 만날 이유는 약밖에 없겠죠. 이설아에게는 선물을 줄 게 있다고 했는데 블라디보스톡으로 떠나기 전 자신이 가지고 있던 약들을 다 처리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후에 이설아가 사라진 손명호의 집에서 약을 발견했었죠. 일부는 이설아에게 주려고 시에스타에 가지고 가고 나머지는 이설아가 돈을 보내면 보내줄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시에스타에서 이설아를 만나 약을 전달한 후 박연진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설아는 아직 시에스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화장실 아니면 시에스타에 걸려있는 옷들 사이에서 약을 하고 정신이 몽롱해진 상태로 있었을 것입니다. 박연진은 손명호로부터 자신이 윤소희를 죽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협박을 받겠죠. 박연진의 입장에서는 손명호를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손명호를 살려두었다가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기도 하고 이미 윤소희를 죽인 경험도 있죠. 급한 마음에 자신이 신고 있던 초록색 구두로 손명호의 이마를 내려쳐 살해하고 황급히 구두를 다시 신고 시에스타를 빠져나갑니다. 손명호가 쓰러져 있고 초록 구두를 신은 여자가 다급히 나가는 장면이 있죠. 그것은 이설아의 시점에서 본 장면입니다. 종아리 아랫부분만 보이는 걸로 봐서 이설아는 누워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설아는 기억을 못하죠. 약에 중독돼서 종종 기억을 잃거나 현실인지 환상인지 구별을 못합니다. 손명호에게 만나자는 전화를 받았었다는 것도 기억 못하다가 스치듯이 문득 생각이 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이설아는 초록 구두가 없습니다. 박연진이나 최혜정이 신고 다니는 것을 봤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영감에 차서 그림으로 그릴 만한 소재는 아니죠. 그것은 살해 장면을 본 이설아에게 그 초록 구두가 강렬하게 인상을 남겼기 때문에 거대한 이설아의 그림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2. 손명호가 살해된 곳은 시에스타. 시에스타는 스페인 등 지중해 연안 국가 등에서 낮잠 자는 풍습을 일컫는 말이라 합니다. 잠을 잔다는 것은 죽는다라는 의미와도 연결되죠. 손명호의 목에 있는 문신이 반창고에 가려져서 스페인어로 나는 죽었다로 보이는 것과 통합니다. 6화에서 나온 손명호가 쓰러져 있던 장소를 살펴보면 아주 잠깐 지나갔지만 대리석 바닥이 있고 갈색 소파 1인용 의자, 왼쪽엔 서랍장 위에 양주들, 냉장고 등이 보입니다. 여기가 시에스타의 피팅룸입니다. 7화에서 재준이 연진에게 예솔이가 자기 딸인 것을 알고도 하도영의 딸로 만든 거냐고 다그칠 때 보면 같은 소파와 1인용 의자가 보입니다. 주로 오른쪽을 화면에 잡아 파란색 상자들이 보이지만 2화에서 재준과 연진이 피팅룸에서 사랑을 나눌 때 왼쪽 냉장고 등 배치가 똑같습니다. 물론 그때는 몇 년 전이기 때문에 소파는 다른 소파입니다. 3. 손명호가 죽은 날은 10월 19일 밤. 손명호가 연락이 끊기기 전인 10월 19일이나 20일쯤 전화받은 사람 없냐고 최혜정이 친구들한테 물어보죠. 손명호는 확실히 20일 이후엔 연락 두절이 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연락 두절은 연락할 수 없는 상태이고 죽었기 때문이죠. 최혜정이 19일나 20일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19일 거의 자정 무렵에 전화를 받았거나 외국에 있어서 한국 시간을 정확히 캐치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최혜정의 승무원 후배가 사무실에서 최혜정에게 퀵이 왔다고 말하는 장면, 바로 전에 최혜정이 컴퓨터에서 비행 스케줄을 확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0월 19일 애틀랜타 비행이 적혀 있고 20일에는 인천으로 돌아오는 스케줄이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최혜정에게 아주 중요한 알리바이가 될 것 같습니다. 박연진이 최혜정에게 손명호 살해의 누명을 씌울 때 말이죠. 4. 손명호는 초록 구두로 맞아서 살해됨. 너무 빠르게 지나가 어떤 물건인지는 모르겠지만 손에 쥐어지는 크기의 물건으로 손명호의 이마를 찍어내립니다. 이마에 상처를 입은 손명호는 쓰러지고요. 발등에 상처를 입은 박연진에게 도우미 아줌마가 과산화수소를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과산화수소로 상처를 소독하는 것이 아니라 초록 구두를 닦고 있습니다. 혹시나 남아있을 손명호의 핏자국을 지우는 것입니다. 나중에 최혜정의 구두와 바꿔치기 하는 식으로 손명호의 살해 누명을 뒤집어 씌울 수도 있겠네요. 5. 손명호의 시체는 어디에? 손명호의 시체를 박연진이 혼자 처리했을 리 없죠. 신영준 서장이 해줬을 것입니다. 신영준 서장은 박연진 엄마의 중등 동창으로 엄마의 손명호라고 박연진이 불렀었죠. 엄마의 손명호가 딸의 손명호를 처리한 셈이네요. 신영준 서장은 윤소희가 살해됐을 때도 적극적으로 자살로 결론을 내리는데 일조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받았겠죠. 최근에 박연진이 문동은의 뒷조사를 의뢰하며 준 돈으로 남양주의 동생 명의로 모텔을 인수했습니다. TMI지만 모텔 이름이 퀸입니다. 전재준이 들었으면 TMI 전해했겠네요. 그런데 뒷조사를 해주는 대가가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드네요. 모텔이 몇백만 원, 몇천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화는 문동은의 뒷조사 명목이긴 했지만 그 정도 액수면 적어도 시체를 처리해주는 정도에 대한 대가가 아니었을까 생각해봅니다. 6화에서 문동은과 구성이가 손명호의 부고 가능성을 얘기하는 바로 앞 장면이 신영준 서장과 박연진이 만나는 장면이었습니다. 연관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신영준도 이름 한자에는 이응이 들어가 있어서 나중에 배신하여 박연진 엄마와 박연진의 범죄들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명호와 윤소희의 시체를 본인이 처리했을 것이므로 어디에 있는지 알 것 같습니다. 6. 무당집의 소금 세례의 의미. 박연진은 무당집 앞에서 소금 세례를 2번 받습니다. 한 번은 고등학교 때 문동은이 경찰서에 신고해서 경찰서에 있다가 풀려난 후죠. 연진 엄마가 중요한 날인데 늦었다며 소금을 거칠게 뿌립니다. 무당집에서는 구판이 벌어집니다. 이곳은 무엇에 관한 곳이었을까요? 매우 정식적이고 큰 곳이고 박연진과 관련이 있는 곳입니다. 그것은 윤소희를 죽인 박연진에게서 윤소희의 귀신을 떼낸다거나 하는 그런 곳일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박연진 엄마가 훨씬 더 독하고 잔인한 사람 같습니다. 두 번째는 6화에서 무당이 박연진에게 소금을 뿌립니다. 상처난 발과 초록 구두에도 소금이 떨어지는 장면이 보입니다. 이번에는 손명호의 귀신을 쫓는 것 같습니다. 상처가 이미 있는 것으로 보아 손명호를 죽인 후가 맞습니다. 박연진이 윤소희를 의도적으로 죽인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괴롭히다가 서로 몸싸움이 붙어서 실수로 밀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실수를 숨기기 위해 이번에는 확실히 의도를 가지고 손명호를 죽인 것입니다. 박연진은 문동은의 복수가 아니더라도 신의 심판을 받아야 할 만큼 죄가 크네요. 박연진 엄마의 비열하고 표독한 표정을 보면 그 엄마의 더 큰 악행이 숨겨져 있을 것 같습니다. 곧 그들에게 신과 친구와 날카로운 무기와 심지어 날씨까지도 문동은을 도우면서 천벌이 내려질 것입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